여러분 안녕하세요. 준범쌤입니다. 오늘은 19번부터 이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실수 K에 대하여 지수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나타내는 함수가 y는 fx라고 하자. 일단 끊을게요. fx는 평행이동했으므로 a의 x-k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주어져 있는 함수가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대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2 플러스 x, f2 x의 값은 1이 나온다. 그러면은 x자리에다가 우리가 2 플러스 x, 2 x를 쏙쏙쏙 대입해 주시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지수끼리 계산을 해주시면은 우리는 a의 4-2k제곱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게 돼요. 따라서 1이 되기 위해서는 k의 값은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k는 2. k가 2라는 값을 주어져 있었던 fx에다 다시 한번 대입해보면 fx는 a의 x-2제곱이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억보기 보시면요. f2의 값이 1이래요. 그럼 x자리에 2를 넣었을 때 우리가 지수 위에 있는 값이 0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a의 0제곱은 1이라는 거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니은보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은 2개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2개 나올 수도 있는데 1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1개가 나오냐면 바로 및 a의 값이 0과 1 사이였을 때는 우리가 1개가 나온다라는 걸 직접 그려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랑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발레라고 써놓고 그려보시면 x축, y축을 간결하게 그려줍시다. x축, y축. 그래프상의 교점을 체크하기 위해서 y는 x라는 이러한 직선을 그려주시고 문제에서 y는 fx는 2,1을 지난다고 했으므로 2,1을 찍어줍시다. 2,1 한 이쯤에다 찍어줄게요. 그러면은 2,1을 지나가는 우리가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도록 이런 식으로 동글동글하게 지수함수를 그려주십시다. 물론 점근선은 x축을 갖겠죠. 이랬을 때 2,1이라는 점을 y는 x에 의해서 대칭이동을 시켜볼게요. 대칭이동을 시켜주시면 한 이쯤에다 찍어줄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1,2를 찍어줍시다. 그러면은 역함수는 1,2를 지나가는 로그 함수가 될 거예요. 로그 함수는 점근선을 y축을 갖잖아요. y축으로서 스무스하게 내려오다가 1,2 지나가고 그 다음에 y는 x랑의 교점 지나간 다음에 얘는 밑으로 쭉 내려가는 이러한 로그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나오겠죠. 선생님은 기계가 아니라서 그림을 너무 못 그리는 것 같아요. 이해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은 y는 f 인버스 x, 바로 얘가 y는 fx. 이렇게 그렸을 때 미세 값이 0과 1 사이였을 때 그래프상의 교점이 한 군데만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니은 보기는 틀렸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니은은 아웃. 디귿. 이 관계식을 유의 깊게 보시면 우리가 뭘 관찰할 수 있냐면 우리가 수투를 많이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이 부분이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t 플러스 1 마이너스 t. 이렇게 해도 분모가 1이니까 식의 값은 변화되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t 플러스 2 마이너스 t 플러스 1. 이때도 마찬가지로 1이죠. 우리가 이렇게 썼을 때는 주어져 있는 디귿의 보기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구간, 닫힌 구간 t 플러스 1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평변이라고 쓸게요. 평균 변화율이 t 플러스 1에서부터 t 플러스 2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비교했을 때 t 플러스 1에서부터 t 플러스 2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더 크다라는 이러한 보기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실제로 평균 변화율끼리의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게 더 큰지 확인해 보려면 마찬가지로 또 그려봐야겠죠. 디귿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번에도 a의 값이 0과 1 사이였을 때, 즉 감소함수였을 때를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x, y 이렇게 그려주고 아래로 내려가는 이러한 감소함수 그래프 개형을 그렸을 때 x의 값이 t
t 플러스 1, t 플러스 2였을 때 각각의 점들을 이은 선분의 기울기를 비교한다면은 우리가 평균 변화율의 값을 비교할 수가 있겠죠. 우선 첫 번째로 t 플러스 1의 평균 변화율은 이러한 선분의 기울기가 될 거예요. 반면에 t 플러스 1에서부터 t 플러스 2까지의 평균 변화율은 두 개의 점을 이은 이러한 선분의 기울기가 되겠죠. 주황색과 파란색의 선분의 기울기를 관찰했을 때 주황색 부분의 선분이 더 아래로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울기의 값을 비교를 한다면은 파란색 직선이 더 기울기가 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내려가고 있는 음수 기울기였을 때는 더 가파를수록 절대값이 더 크기 때문에 더 기울기의 값이 작다라고 말을 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A의 값이 1보다 컸을 때, 즉 증가함수 그래프 개형이었을 때도 확인해 봅시다. 증가함수였을 때는 이렇게 그려주시고 마찬가지로 x좌표가 t인 점들, 그 다음에 x좌표가 t 플러스 1인 점, 그 다음에 x좌표가 t 플러스 2인 점을 이렇게 나타내 주신 다음에 얘네들을 이어볼게요. t와 t 플러스 1을 이어주시면 이렇게 되시겠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1과 t 플러스 2를 이어주시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랬을 때 두 개의 기울기 중에서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기울기의 값은 양수였을 때는 기울기가 가파른 게 더 큰 거잖아요. 따라서 파란색 직선이 더 기울기가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A의 값의 범위에 상관없이 항상 t 플러스 1에서부터 t 플러스 2까지의 평균 변화율의 값이 더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디귿 보기가 맞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하는 함수를 우리가 어떤 함수라고 말을 하냐면 아래로 볼록한 함수라고 말을 해요. 아래로 볼록한 함수. 미적분을 배운 친구들이라면은 아마 다른 의미로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깊게 짚고 넘어가면 어려우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2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는 1이라고 표시해주면 좋겠네요. OAB 위에 있는 점 P를 코사인 BAP가 5분의 4가 되도록 잡는다. BAP에 대한 각도를 언급했으니까 얘를 세타라고 한번 써볼게요. 문제에서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라는 거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인 세타의 값은 얼마일까요? 잘 아시다시피 직각삼각형을 그렸을 때 세타는 지금 예각이잖아요. 그러면은 코사인의 값이 5분의 4면은 3대 4대 5니까 사인 값은 5분의 3이 되겠죠. 요거 체크해놓고 들어갑시다. 그랬을 때 그림상에 있는 두 개의 작은 원들의 반지름의 길이의 곱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반지름 관련되어 있는 문제니까 반지름을 그려줘야죠. 반지름을 그려줍시다. 우리가 이렇게 그려주시면 얘도 반원의 반지름이 되기 때문에 전체 길이는 1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당연히 여기는 수직으로 만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세타에 대해서 사인 값이 5분의 3이라는 걸 관찰했으니까 선분 A5에 대해서 사인 값을 적용해주면 여기가 5분의 3 나오겠죠. 5분의 3. 그러면 어렵지 않게 작은 원의 지름이 5분의 2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R2의 값은 고민할 것도 없이 5분의 1이에요. 이번에 중간 사이즈 원의 반지름을 계산하기 위해서 또 반지름을 그려봅시다. 이렇게 반지름 그려주시면 이때 중간 사이즈 원의 중심에서부터 반원의 지름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주도록 할게요. 수선의 발 쏙 내렸을 때 요 길이가 R1이 되겠죠? 작은 원의 반지름이 R1이었으니까. 자, 관찰 잘 해보세요. 식 들어갈게요. 삼각형 AOP는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세타가 되겠죠. 세타. 그리고 각 POB는요, 지금 관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금 전에 선생님이 그은
요 반지름에 의해서 각이 2등분 되겠죠. 그럼 요만큼의 각도가 몇 도가 될까요? 그렇죠. 삼각형 OAP의 외곽 자체가 2세타가 되는데 그 2세타의 값을 절반으로 나눴으니까 여기가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선분 AP와 방금 전에 그렸었던 요 반지름이 평행하다라는 거 억각의 성질에 의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평행. 이렇게 나타내 줍시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여기도 각을 2등분 했으니까 여기가 세타가 되겠죠. 세타. 사인 세타의 값이 5분의 3이라는 거 확인했죠. 그러면은 지금 반원의 중심에서부터 중간 사이즈 원의 중심까지 요만큼의 길이는 우리가 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나타내 주시면 우리가 3분의 5 R1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요만큼의 길이가. 왜냐면은 요것분의 요거의 값이 5분의 3이 돼야 되니까. 근데 잘 아시다시피 요만큼의 길이는 R1이잖아요. 따라서 3분의 5 R1에다가 R1만큼을 더해주시면은 1이 나온대요. 따라서 R1 값은 8분의 3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두 개 곱해주면 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2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가, 나가 있는데 절대값이 들어가 있네요. 좀 거슬릴 것 같아요. 이랬을 때 A1분의 A21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절대값 안에 있는 수열의 합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10까지 an의 값이 양수인 경우. 두 번째는 우리가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0까지 an의 값이 음수인 경우. 두 가지로 나뉘어서 풀 건데 얘가 0일 수도 있잖아요. 얘가 0일 수도 있으니까 등호는 마음에 드는 쪽 한쪽에다 붙여줍시다. 1번에다 붙일게요, 쌤은. 자, 그랬을 때 가 조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10번째 한까지 합을 우리가 양수로 잡았으니까 이때는 절대값이 그냥 벗겨질 거예요. 반대의 케이스에서는 마이너스가 붙인 상태에서 벗겨지겠죠. 식을 한번 써보면은 준식은 첫 번째 항서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라 했으니까 등차 수열 합공식에 의해서 2분의 5 곱하기 2a1 플러스 n-1d니까 여기는 4d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그랬을 때 2배 해주고 우변에 있는 식의 값은 2분의 얼마라고 쓰면 될까요? 10 곱하기 2a1 플러스 9d라고 써주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등식 좀 이쁘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현재는 1번 케이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양변에 20 곱해주고 양변에 5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2로 나눠지겠네요. 양변 2로 나눈 식 한번 써보면은 a1 플러스 2d의 값은 2로 나눴으니까 2 하나만 분배해주면 4a1 플러스 18d라고 쓸 수 있겠죠. 식정리를 한번 해주시면요. 얘는 3a1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6d가 된대요. A1과 D에 관련되어 있는 공차에 관련되어 있는 식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걸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A1의 값은 양변 3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3분의 16D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가에서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나에 있는 힌트 A3 곱하기 A6의 값이 0보다 크다라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A3 곱하기 A6 등차 수열이니까 이 값은 A1 플러스 2D라고 쓰면 되겠죠. 2D 곱하기 A1 플러스 5D라고 쓰면 되겠죠. A1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6D를 쏙쏙쏙 대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대입해보시면 준식은요. 이 부분은 마이너스 3분의 10D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D를 다시 한번 대입해주면 주어져 있는 식은 마이너스 3분의 1D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식의 값이 마이너스 없어지면서 9분의 10D제곱으로서 D의 값은 0이 아니라 했으니까 제곱을 했을 땐 항상 양수가 나올 거예요. 따라서 얘도 양수가 나온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 조건을 만족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전에 찾았었던 요 힌트를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계산해야 되는 건 최종적으로 A1분의 A21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대입 한번 해볼게요. A1분의 A21의 값은 A1분의 A21이라는 건 A1 플러스 20D가 되겠죠. A1 자리에다가 우리가 속속속 마이너스 3분의 16D를 쏙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16D 마이너스 3분의 16D를 써주시면 여기 플러스 20 되겠죠.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공차 D가 붙어있네요.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공차 D가 있으니까 D로 나눠주시고 식을 좀만 정리해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16 이쪽은 3분의 20은 3분의 60이니까 서로 빼주시면 44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아유, 식이 복잡하네요. 요거를 우리가 번분수 계산해 주시면 3, 3 없어지고 마이너스 안쪽에 있는 곱은 16이고 44 마지막 산수 4로 나눠주시면 아유, 마이너스 4분의 11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기에 지금 관찰해 보시니까 정답이 있네요. 그래서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될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 1번 케이스만 계산했는데 2번 케이스는 해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모의고사 문제에서 답이 한번 나왔으면은 다른 모기는 솔직히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지금 연습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2번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2번 케이스라는 건요, 첫 번째 이 식에서 우리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붙여준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답은 나왔지만 2분의 5 2A1 플러스 4D의 값은 이번에는 마이너스 붙여서 2배의 2분의 10 2A1 플러스 9D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똑같이 2로 곱해주시고 똑같이 5로 나눠준 다음에 식 정리해 보시면은 여기서도 2 한 번 더 나눠졌었죠. 그러면은 A1 플러스 2D의 값은 이번에는 마이너스 2를 분배해줘서 4A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D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A1과 D 사이의 관계식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요, 이번에는 이쪽으로 넘겨줄까요? 5A1은 너 이항했을 때 마이너스 20D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때에는 A1의 값이 마이너스 4D가 나온대요. 아마 이 값을 나 보기에다 대입했을 때 규칙을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A3 곱하기 A6의 값은 A1 마이너스 A1 플러스 2D A1 플러스 5D이므로 A1에다 마이너스 4D를 대입해주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2D가 나오고 이쪽에서는 D가 나오죠. 그러면 D의 값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D 제곱의 값, 마이너스 2D 제곱의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얘는 음수죠, 여러분. 그런데 나 조건에서 얘는 양수가 된다 했어요. 따라서 모순이죠. 이처럼 모의고사에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는 경우에 대해서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정답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냥 자신감 있게 그걸 정답으로 택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 보기를 푸는 거는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 2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한 관련돼 있는 문제죠. 고민하지 말고 X자리에 2 쏙 넣어주시면 9 이렇게 계산하시면 끝납니다. 2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에 대해서 A2의 값이 9였을 때 A5의 값을 구하여라. 여러분 어려워하지 맙시다. A1, A2, A3, A4, A5 이렇게 했었을 때 얘가 9였죠. 공비가 3이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3 곱해주고 3 곱해주고 3 곱해주시면 돼요. 3을 3번 곱했으니까 9 곱하기 3의 세제곱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시겠죠. 그러면은 27 곱하기 9이므로 7, 9, 63 9, 2, 18 243 정답 골라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산수로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2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요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건데 세수 알파, K, 베타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어요. 일단 끊을게요.
3개의 숫자를 주어진 상태에서 얘네들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등차 중앙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등차 중앙이라는 건 가운데 있는 항의 2배는 나머지 양옆에 있는 2개의 항의 합과 같다 라는 거겠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이 얼마라는 거, 그렇죠?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4로서 24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고민하지 말고 k 값은 양변 2로 나눠주면 되니까 k는 12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2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공비가 2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등비수열의 합이 310이 나온대요. 이랬을 때 A, 세븐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잖아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양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5개 5제곱 마이너스 1로서 계산할 수 있었죠. 그게 얼마래요? 310이래요. 2의 5제곱은 2, 4, 8, 16, 32니까 32에서 1 빼주면 31 되겠죠. 그럼 양변 31로 나눠주시면은 1의 값은 A1의 값은 10이 되겠죠. 그랬을 때 A7의 값은 첫 번째 양 10에 대해서 공비 2를 6번만큼 곱한 거잖아요. 조심해 하셔야 돼요. 7번이 아니라 6번이에요. 그러면 2의 6제곱은 2, 4, 8, 16, 32, 64니까 정답은 640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시겠습니다. 26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넓이가 n제곱근 64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fn이라고 하자. 일단 끊을게요. 넓이가 요거라 했어요. 그러면은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를 fn이라고 한다면은 fn의 제곱의 값이 n제곱근 루트 64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양변에 우리가 2분의 1제곱을 취해주시면 fn이라는 건 이것도 좀 보기 안 좋으니까 이렇게 했을까요? 64에 n분의 1제곱 거기다가 2분의 1제곱 해주는 거죠. 2분의 1제곱 산수 좀만 해주시면 64라는 건 8의 제곱이니까 우리가 8의 n분의 1제곱 위라고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때 F4 곱하기 F12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4를 대입해 주시면 8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12 대입해 주시면 8의 12분의 1제곱이 되겠죠. 수들끼리 더해 주시면 되시겠죠. 8의 4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4분의 1이라는 거는 우리가 12분의 3이라고 쓸 수 있으므로 얘네들 더해 주시면 8의 12분의 4죠. 12분의 4라는 건 우리가 3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8이라는 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문제네요. 우리 1번 문제였었죠. 그러면 얘는 2의 세제곱에 3분의 1제곱이니까 2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 27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그림이 있었을 때 선분 AB는 3이고 써줄게요. 선분 BC의 길이가 6이래요. 근데 BC를 1대5로 내분하는 점을 2래요. 그러면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겠네요. 이랬을 때 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50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예요. 우리 변의 길이를 한번 천천히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쪽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3의 제곱 1의 제곱 루트 씌워주니까 루트 10. 이쪽은요 너가 3이고 너가 6이니까 6, 6에 36 더하기 3, 3은 9 루트 45 루트 45는 3루트 5가 되겠네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삼각형 AEC의 세변의 길이를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쓰면은 간단하게 코사인 값을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코사인 값 계산하면 사인 값도 계산할 수 있겠죠. 식 써볼게요. 코사인 세타의 값은 세타를 감싸고 있는 두 변 3루트 5 곱하기 루트 10 써주신 다음에 곱하기 2 분자는 제곱한 다음에 두 개 더한 거 빼주면 되겠죠. 45 더하기 10 마이너스 25 이걸 산수해 줍시다. 분자는 깔끔하게 30 나오네요. 분모는 여기서는 루트 2만 남고 5 나오니까 여기도 30 되네요. 약분해 주시면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네요.
아, 45도네요. 그러면은 사인 값도 똑같이 2분의 루트 2겠네요. 구하고자 했었던 거는 50 곱하기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었으니까 얘네 두 개 곱해주면 2분의 1 나와서 약분해주면 25 나오겠습니다. 정답은 25. 2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 위에 있는 두 개의 점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세 점 O, A, B는 한 직선 위에 있고 OA 대 OB는 1대 2를 만족한다. 그 말은 선분 OA와 선분 AB는 길이가 같다라는 걸 의미하겠네요. 이랬을 때 직선 AB의 기울기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고민하지 마시고 한 점을 잡아서 얘를 좌표화해 줍시다. 점 A를 X좌표를 A라고 썼을 때 Y좌표는 로그 3의 5A-3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 상태에서 선분 OA와 선분 AB의 길이가 같으니까 점 B의 X좌표는 우리가 A에 관련되어 있는 식으로 2A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2배 됐겠죠? 마찬가지로 2A를 대입했을 때 B라는 점은 로그 함수 위에 있는 점이므로 2A를 대입해주면 Y좌표가 로그 3의 10A-3이 된다라는 거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해야 되는 거 X좌표가 2배 늘어났으면 Y좌표도 2배 늘어났겠죠.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관계식은 Y좌표끼리 비교했을 때 2배 된다라는 거 식 써주면 되시겠죠. 식 쓰시면 2배의 로그 3의 5A-3의 값은 뭐와 같다? 로그 3의 10A-3과 같다 라고 쓸 수 있겠죠. 2를 진수 쪽으로 올려주시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식을 쓸 수 있을 거예요. 진수 파트만 볼게요. 따라서 5A-3의 전체 제곱의 값은 10A-3이 되겠죠. 이랬을 때 제곱해 주시면 25A제곱 마이너스 30A 플러스 9의 값은 10A-3이 되므로 한쪽으로 전부 다 이항시켜 주시면 25A제곱 마이너스 40A 플러스 12는 0 되겠죠. 놀랍게도 인수분해가 되네요. 5,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크로스 했을 때 마이너스 40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인수분해 결과 5A-6 5A-2는 0이 되므로 따라서 A의 값은 5분의 6 혹은 5분의 2가 되겠죠. 그런데 이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일 것 같아요. 어떤 게 거짓말일까요? 항상 로그 함수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는 진수 조건에 유념하셔야 돼요. 만약에 A가 5분의 2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A 자리에 5분의 2를 대입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요. 진수는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따라서 5분의 2는 안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A 값이 5분의 6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점 A 좌표는 다시 한번 써주면은 스몰 a의 값이 5분의 6이므로 5분의 6, 로그 3에 a 자리에다가 5분의 6을 대입해주면은 6-3이 되므로 3이 돼서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직선 A, B의 기울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0,0과 5분의 6,1에 대한 기울기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x 증가량 5분의 6분의 1의 값을 계산해 주면 역수 계산해 줘가지고 6분의 5가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했었던 값은 분자 분모의 값을 더하는 값이므로 정답은 11 이렇게 써주시면 끝나는 문제예요.